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손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0분 찌르기 제목은 좌익은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서 진짜 이 육두문자를 쓰고도 한이 풀릴까 말까인데 조신하게 방송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국가 파탄의 이 광란이 결국 비상계엄을 불러왔고, 어설픈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 하나 구속 못한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들이 원망스럽지만 공권력과 사법부에 맞짱을 뜨는 이재명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재명을 보고도 정치적 공격을 퍼붓지 못하는 진짜로 나약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대한민국의 우파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그렇다고 우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들과 함께 투쟁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저거 혼자 잘난 척하다 집구석에 쫄짱방에서 국민의힘만 망하면 다행인데 우파 전체가 공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막무가내 안함의 무소불위를 꺾지 못한 국민의힘 때문에 결국 그 포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몽땅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 상태로 가다는 나라가 안 되겠군 해서 계엄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반기를 드는 군 장성들, 국정원 최고의 간부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나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의 선행된 공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과 관련돼 황당한 판결을 내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자들은 왜 아직도 잡아넣지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는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황당한 영장전담판사 유창훈,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죄 혐의가 소장됐다고 하는 유창훈의 그 판결도 무시해버리고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 지금이야 큰 사건에 묻혀서 유야 무야 지나가겠지만 이미 고소 고발이 쓰나미로 들어가 있는 이상 두 발 쭉 뻗고 자지는 못할 것입니다. 끝끝내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원죄가 이들에게 있다면 지금은 오롯이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한동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서니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정치 초짜가 하는 행동이 마침 살아난 판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그래도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이 얘기를 했다 저녁엔 저 얘기를 했다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지도력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한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개 108명이나 되는 당 하나도 제대로 못 추스린 주제에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그러려면 당신 고집이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빨간 물을 다 버리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이승을 잃었고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이승에는 민주당의 부활해동하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될 국정원 넘버2나 군사령관급 장군들이 항명한 것도 잘했다면서 언론에 나서서 자신을 대변하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들어간 이후에 해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별 짓거리들을 다 봅니다. 악법이란 악법은 다 만들어내고
하여간 국회를 이용해서 방탄을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다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부가 이재명 하나를 정리 못한다? 대한민국 55만 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다 이러면 전쟁 터지면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22대 국회가 출마한 그 동시에 시작된 입법폭거. 이제는 입법폭거를 넘어서 입법 구태타를 탄핵을 넘어 아예 국가 중추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폭거까지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전부 내란범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앞으로 190상 이상까지는 정당은 온갖 질환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입법 폭거의 축복 낙엽이고 장관들은 개밥의 도토리고 군 장성들은 방위보다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국회에는 온통 범죄단이 넘쳐나고 그들의 한량은 국가와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더라도 자신만 감옥에 안 가면, 자신만 배지를 또 달면 된다.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다 못해서 국가 전체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인지 이제는 총리까지, 아니 눈에 보이는 쪽쪽 탄핵을 해서 나라를 아예 마비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이후에는 내란수계라고 부릅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부르면 우리 국민들은 내란수계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까? 이걸 진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체포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가 아니라면 유언비어를 날조한 인간들, 대통령을 모욕한 인간들, 명예훼손한 인간들, 문재인처럼 고소고발을 통해서 다 잡아 들이든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을 보고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다면 이 정도면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면 하야를 하든지, 근데 나는 적법하게 계엄을 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싸우든지 밀어붙이든지 무언가 결단을 해야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뒷전에 물러나 인듯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국회에서 부결까지 시켜줬어. 그러면 당당하게 나와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왜 좌파 민심만 봅니까? 우파 민심이 더 도도하게 흐르는데 언론이 우파를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강화문 광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번 나와 보라니까 그래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국민들보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 문재인과 싸우던 그 강단 다 어디 갔습니까? 적법한 비상계엄이라면 대국민 담에서 밝힌 대로 물렀으면 안 되고 처단할 거 다 처단해야죠. 이판사파 어차피. 이래 욕먹으나 저래 욕먹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또 미적거립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때부터 시작된 김건희 특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선상TV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든다. 땅을 치고 통곡할 거다.
모든 것이 골든타임이 있다고 손상대 TV에서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일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역풍이 불어서 자칫하면 끌려 내려오게 생긴 꼬라지를 왜 만드냐 이겁니다. 아니 권력이라는 정권이라는 권력을 진 대통령이 범죄미가 무더기로 뒤집어선 이재명 하나 못 이긴다면 통치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 뭐 김정은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보십시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얼굴 두껍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 세상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처치고 더 뻔뻔하게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원칙까지 파괴됐습니다. 쪽수 많은 쪽은 법도 다 필요 없으나 무조건 밀어붙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진 세상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육까지 망가져서 도덕과 윤리까지 붕괴됐습니다. 어른도 없고 상향 어른도 개가 물고 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망친 논영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고 이재명 조국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치고 들어가려면 아주 박살을 내버리든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망언, 망발, 고성, 욕설, 삿대, 고소, 고발, 육박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정권을 없을겨내 뒤집어 엎으려고 탄핵 폭거에 입법 폭거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정리를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나라를 만듭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할 그 찬란한 실력들을 22대 국회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피도 모르고 부끄럼도 모르고 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한다. 차라리 나한테 물려주세요. 내가 한번 다 박살을 내버리게. 국민들은 이렇게 열불나고 우라통이 돼 잠을 못 자는데 여의들은 세비 꼬박꼬박 타가고 태평성대처럼 아웅아웅거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나 꼼수가 없나 뒤에 물려서서 눈치 보는 이런 꼬라지를 하면 나라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질서를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른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면 쪼다가 되는 세상을 국회가 만들고도 모르쇠 하고 있잖아요.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구속되면 걸레가 되다시피 한 사업체계를 바로 잡아서 이번에 어떤 놈이 흑인지 어떤 놈이 백인지 어떤 놈이 빨간지 어떤 놈이 파란지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배신의 정치에 맥을 끊을 수 있는 흔히 말로 제2의 국정농단을 발휘해서 아주 싹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계엄 때 밝힌 반국가 세력 처단 이거 왜 접습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 전국에 1000만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더더기나 부정조작선거 이 결과 발표를 통해서 아주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죽기 살기로 국민들은 싸우는데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나라 업무를 마비시키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싸우기 싫으면 주어진 권력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이 엉터리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란 수괴가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처럼 못합니까? 에? 트럼프를 보고 배우시라고요. 트럼프는 뻔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합법적으로 자기는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걸 강단 있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 위에서 내려온 지령인지 모르겠는데 좌파들의 단일 구호가 하나로 딱 정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좌파단체, 좌익단체 전체 다가 내란 수계를 앞세워서 뭘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만 앉아서 내란 수계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거 2년 끝들 전부 다 고소를 해서 아주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김민석, 내란 수계, 조국, 내란 수계, 박찬대, 내란 수계, 김병주, 내란 수계, 임종석, 내란 수계, 민주당, 내란 수계, 진보당, 내란 수계, 천하람, 내란 수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내란 수계, 김현성 강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대표, 내란 수계, 부산 야당들, 내란 수계, 22개 보건복지학회, 내란 수계, 의대 교수들, 내란 수계, 5.18 기념재단 5월단체 5.18 관계자들, 윤석열, 내란 수계, 안영주 강주 서거의원, 내란 수계, MBC 여전히 군 통수권 가진 내란 수계. 제가요 다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보여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거의 전 좌익 진영에는 다 내란 수계 하나로 딱 통일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현수막 수만 개를 만들어서 내란 수계가 누구인지 거기에다 이름을 적어서 현수막을 다 내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우파의 군소정당 시민단체 전체 다 한 군데 불러 모아서 우파 전체가 하나로 모여서 이번 기회에 전국을 좌파 때려잡는 그거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고 더 이상 국민의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셨다면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어서 우파의 군소정당 시민단체 전체와 손을 잡고 이제는 전쟁 같은 맞짱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하시고 괜히 거기서 우세 떨고 괜히 거기서 역풍당하고 괜히 거기서 한동훈에서 뒤통수 맞는 이런 꼴을 안 보시려면 오히려 호련히 싸우십시오. 거기에 오히려 군소정당들이 아마 더 투쟁력이 높으니까 잘 싸워드릴 겁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답답해. 내만 답답한 게 아니라 다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이겨야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